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슬로우TV입니다. 오늘은 시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일단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다른 거는 좀 지워놓고요. 이동평균선을 매매를 하실 때는, 이동평균선을 보고 매매를 하실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수 이동평균선.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크게 우리가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두 가지 정도로만 활용을 하시죠. EMA. 그리고 단순 이동 평균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동 평균선은 단순이에요. 단순 이동 평균선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에서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부분은 사실 지수 이동 평균선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매매를 해와서 저는 이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어떤 거든 상관은 없습니다. 뭘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요거는 기억을 하시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수치는 가능한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선 뭐 20, 60, 120, 240 그리고 EMA에서는 여기서는 10, 10으로 들어가죠. 10, 그리고 50, 100, 200, 500까지도 보시는 분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세요. 중간에 20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 이렇게 설정을 하느냐? 왜 다른 거 말고 이렇게 설정을 하느냐? 이유는 정말 단순해요. 이유는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활용을 가장 많이 하는 수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나 혼자 특이하게 어떤 수치를 변경을 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만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설정을 하는 지표를 설정을 해두고 그 안에서 분석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단순 이동 평균선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부분에서 21선. 21선은 볼벤의 중심부죠. 볼벤의, 볼벤의 중심값이랑 같습니다. 중심값. 중심값과 같고, 그리고 정배열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왔을 때 지지되는 라인들이 이 21선으로 생명선이죠. 얘는 이름이 생명선이에요. 생명선은 단순 MA에선 21선이다. 그리고 기본 추세 이평선은 61선, 이 빨간 선입니다. 61선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EMA에서 보실 때는 51선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지지되는 라인, 그리고 항상 이렇게 눌린 자리에서 상승하는 부분, 이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이탈 후 여기서 다시 이렇게 매수하고 내려오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정배열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그리고 요거를 잘 보시면 이동되는 부분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이탈이 날 수가 있죠. 정배열에서 매수하는 게 더 좋을까? 역배열에서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까? 안정적인 매수는 사실 추세를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배열 매매, 정배열
매매가 좀 유리하죠. 하지만 바닥을 살펴보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역배열에서 나와요. 역배열에서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 여기서도 추세의 지속이라고 해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부 다 역배열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해당 부분에서 올라오는 거. 확대를 해서 보시면 해당 부분을 올라오는 부분. 여기서 이제 눌림으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드크로스가 딱 떴어요. 골드크로스가 떴는데 상승에 대한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탈이 되고 이 자리에서 사실 이렇게 빠지는 게 거의 좀 자연스럽죠. 이탈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눌림의 자리에 형성이 됐다 그러면 그때 매수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평선이 이렇게 다 모아져 있다 그러면 다음 타점은 이 121선에서 타점이 결정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전부 다 저항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심리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매매를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 또한 일단 부분도 보시면 이탈이 나고, 이게 이 안에서는 정배열이 아니죠. 4시간에선. 4시간에선 정배열이 아닙니다. 이게 더 커요. 121선이고 241선이에요. 따라서 해당 부분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정리가 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떨어질 수 있다. 근데 여기선 바로 떨어졌어. 따라서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하락 베팅이 유리하죠. 왜냐면 이 부분에서 이게 전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락 역배열로 진행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매수 자리는 이 구간도 좋아요. 좋죠. 저점을 잡을 때. 근데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정된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려면은 이 평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눌렸을 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추격으로 진행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항상 눌렸을 때를 보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해당 부분에서 이제 정배열, 약정배열이죠. 이게 1시간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정배열 형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죠. 이 안에서 정배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눌림이 왔을 때 매수가 아까랑 동일한 자리에요. 4시간 봉이랑.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타고 올라가는 추세가 지속된다. 그리고 정배열로 나와져 있을 때 이평에서는 항상 이 부분이 이탈되면 다음 자리를 보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생명선이 이탈을 했는가. 그게 중요해요. 1시간 봉이잖아요. 1시간 봉. 1시간 봉에서 추세 이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타점까지 예상할 수 있다. 1시간 봉에 20일선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서 이탈이 나면 그 다음 타점인 60일선에서 매수 타점이 된다. 이유는 그 다음에 반등을 하고 하락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추세가 지속이 되거나 다시 한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 타점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겹쳤죠.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겹쳐 있을 때 올라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 다음 타점이 어디예요? 122선이 되겠죠. 그리고 잘 되는 부분에서 추세가 지속되는 이게 정배열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 왔을 때 다른 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가 이 구간에 왔을 때 다른 봉이라는 건 4시간 봉에서의 추세 지속이
눌림으로 확인을 하시는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게 데드 크로스가 뜬다.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뜬다. 그럼 이때까지는 매매가 대기 상태여야죠. 매매 대기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혹은 여기서는 1차 매수. 그리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2차 매수에서 탈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렇게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 추세선이잖아요. 해당 부분에 대한 이 추세선, 이 여기서 이탈이 나면 여기는 손절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당 다음 타점까지 대응이 안 되면 바로 즉손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매가 지속이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가 동일하게 골드 크로스가 나면서 눌림, 해당 부분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가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추세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항상 어디? 가장 큰 파워를 지니고 있는 거는 항상 20일과 60일이에요. 여기에서 이탈이 나게 되면 그때는 좀 세게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고 매매에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4시간 봉. 4시간 봉에서 지금 현재 이탈이 났죠. 이게 데드 크로스가 나는 거는 데드 크로스가 나서 이탈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져서 데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빠져서 이 아래에 이미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빠져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데크가 나면 더 빠지겠죠. 근데 얘가 한 번에 더 빠져버렸어. 어디까지? 여기에서 매수 구간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그냥 한 번에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길게 긴 음봉으로 이탈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타점까지 얘가 다시 한번 데크가 뜨겠죠. 그래서 해당 부분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을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에서는 횡보가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횡보를 해주고 올라탄 부분,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다시 돌파를 하고 눌림, 이 눌림에서 뭐란다? 매수. 이렇게 해서 상승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주가가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골크가 났죠. 골드 크로스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얘는 뭔가요? 얘는 정배열이 아니죠. 정배열 부분은 얘가 완벽하게 이렇게 딱 돌아가줘야 돼요. 61선이 좀 더 121선보다 위에 위치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매매를 하실 때 마찬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죠. 1시간 봉이고요. 1시간 봉에서도 올라오는 부분. 아까 4시간에서는 그 부분이 정배열, 역배열이 완벽하게 잡혀 있는 부분이 아니었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올라탄 부분. 이렇게 골드크로스가 나면서 눌린 부분. 그러면 목표가가 전환되는 부분. 241선은 전환선으로 거의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도 얘가 이렇게까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돌파 하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변경이 되는 부분입니다. 시작점은 어디예요? 정배열의 시작점은 여기죠. 이 부분이 아닌 정배열의 시작점. 그래서 차트에 대한 흐름이 흘러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잠깐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같은 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가 봐야겠죠. 자, 그 전에
하락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왔어요. 하락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왔고, 어디에서 나왔냐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탈이 나는 부분, 여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고, 이탈이 나왔어요. 그리고 꼬리가 아주 길게 빠졌죠. 꼬리가 길게 빠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틀에 대한 추세선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추세선을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 평을 보편적인 걸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없다? 엘리엇 파동으로 매매를 한다? 그 어떤 거 뭐든 좋습니다. 그렇게 매매를 한다고 해도 차트에서 캔들은 어떤 요리의 주재료가 되겠죠. 주재료가 될 것이고, 추세선은 요리의 소금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추세선을 그려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를 좀 본다 라고 하면 이 추세선을 그려본다. 그래서 바닥을 잡은 거예요. 바닥을. 이 아랫부분을 잡은 겁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하단부를 확인을 한 거고요. 위에 꼬리가 나왔고 위에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 위에 있는 선은 이 뒤에서 상승 추세선에서 이탈된 부분이에요. 이탈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하단부를 중점으로 해서 여기를 체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올랐던 부분이 어디예요? 여기죠. 현재 고점부가 명확하게 맞고 떨어진 거죠. 우리가 추세선을 그릴 때 한 선, 단일선으로 그려도 되지만은 잘 모르는 추세선으로 이렇게 혼조가 계속 된다 그러면 얘 그리고 쟤 그리고 얘 그리고 이게 단타 칠 때는 이렇게 그려야죠. 단타 칠 때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마. 마찬가지로 큰 추세를 두고 본다 그러면 하단부 꼬리를 중심으로 해서 윗부분 상단이 어디였는지 그래서 여기까지 나와야 이 추세선이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까지 나와야 최소한 상단부가 어디고 여기가 하단부 기준으로 상단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크된 부분이 여기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다시 중심가 아래에 떨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 지금 매매를 한다 라고 하면 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현재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다. 4시간에서 전환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1시간에선 1시간에선 데드크로스 직전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해당 부분에서 숏 배팅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여기서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죠. 익절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빠질 수도 있어.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분할로 정리를 하시고 여기다가 역지를 거시면 되죠. 좀 유리한 포지션이죠. 그리고 롱 포지션.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롱을 들고 있어요. 이런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롱을 들고 있는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저는 추세선을 이렇게 잡습니다. 이 전에 있는 부분을 먼저 잡는 이유는 제가 그 다음 타점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롱이 들어갔습니다. 롱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얻어맞고 떨어진다, 이 추세선을 깬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121선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매수 후 탈출을 하는 그런 매매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응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동일하게 이 부분에서 이탈이 난다 그러면 여기는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는 손절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손절가가
잡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추세선으로 그려봤을 때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이평선을 내가 안 그린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겠죠? 이평선이 없는 상태로 지금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자, 여기가 다 나왔으니까 여기로 잡을게요. 일반적인 부분으로 이제 봐도 되죠. 일반적인 부분으로. 저처럼 이렇게 끝까지 안 그려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예측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거고 굳이 안 그리셔도 되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보고 있는 부분이 이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탈이 난다? 라고 하면 얘는 상승. 수렴 구간. 이런 해당 수렴 구간이 횡보 눌림 후 이탈 났다. 라고 해서 적극적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평 상태에서는 위험해 보이지만 추세선을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해당 부분이 1차 매수가 됩니다. 꺾이고 나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드 크로스가 나서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락해서 데드 크로스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탈이 난 상태에서도 얘가 캔들이 빠지지 않고 수렴 구간에서 돌파를 하려고 그래. 이거는 눌림으로 계산을 해보고 1차 매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진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그렇게 없어요. 쉽게 보십시오. 이평에서 여기서는 그래도 주의 구간이다. 이평에선 주의 구간이다. 그 다음 타점까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얘가 지금 눌리고 있는지 올라탔는지에 대한 확인은 좀 더 작은 봉에서 확인이 되시겠죠. 말 그대로 데크가 났는데도 이 위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얘는 다시 한번 여기를 뚫어주게 되면 상승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추세 자체에서도 확인을 해봤을 때 여기를 일단은 돌파했네, 야 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해당 부분에서 돌파를 해주게 되면 코앞이네요. 여기가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이게 이평선이 없는 사람들은 요거를 추세선을 먼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고 1차 매수에 들어간다. 1차 매수에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탈이 되면 여기서는 대응이 안 된다. 그럼 손절. 그리고 대응이 된다 그러면 다음 타점에서 탈출이 가능하다. 이 자리 놓치면 이 위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하단부를 저는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쉽게 매매를 좀 하세요. 그 이평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도 15분에서도 이렇게 쉽게 되돌림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되돌려 왔으면 빠져야지.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평선에선 여기서는 1차 매수. 그 다음에 빠지게 되면 충분히 대응을 하셔야 된다. 여기는 이제 손절가가 되는 거고, 혹은 대응이 되면 이 밑에선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4시간에서 이게 정배열로 끝까지 올라올 거냐라는 거를 지금 확인하는 거. 이게 정배열로 전환되면은 생명선을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구간이 사실 눌림 구간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탈이 난다 그러면 이렇게 빠지겠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쉽게 보시라고 다른 거를 다 끄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런 횡보 같은 경우는 일목상으로 확인을 했을 땐 하단부, 이런 하단부죠. 이런 하단부에서 횡보가 나서 이런 구간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얘는 하락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저항값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선 위로 해서 추세의 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일목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매매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죠.
라인으로 확인을 드리면 저도 지금은 일단 롱을 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인으로 확인을 해드리면 여기죠. 시간으로 체크를 해야겠네요. 제가 이렇게 어제 잡았던 부분이죠. 어제 잡았던 부분에서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얘를 맞추고 진행한 거죠. 이 두 개의 선을 잡은 거예요, 저는. 이게 오기 전에 이 두 개의 선을 잡고 축대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걸 보고 진행한 거고, 그 뒤에 달라면 이제는 여기는 손절가 혹은 반등부 탈출 구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시고 있다가 저녁에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아침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리고 매매를 하실 때 요즘 들어 이제 급격하게 추격을 많이 하시는데 추격을 그렇게 많이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 새벽입니다. 이 새벽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해가 뜹니다. 도중에 너무 실망하고 매매 이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좀 더 천천히 매매를 하시면서 성공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녁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슬로우 TV였습니다.